그리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검찰의 필요도 있었던 것 같아. 검찰이 이제 친박 쪽에서 중수부가 소위 그 기획 수사를 한다든가 자기들한테 칼날이 들어온다든가 뭐 이런 두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그 친박 쪽에서는 중수를 빨리 없애야 된다. 라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많으니 니네 그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기술 들어가가지고 박근혜 후보 그러면 아직 후보 아니지만 전 대표 이렇게 상처 줄 수 있다니네. 조심해라. 전 대표 동생 박지만 건이 나온 것은 무척 심각한 도덕성에 타격이 될 수 있는 아킬레스 건으로 하나 뜬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표 전 대표를 보게 되면 한마디 정치 아닙니까? 여러 말을 하지 않아서 실수를 덜 하면서 사실상 별로 결함이 없는. 여기서 잠깐 성대모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남자가 한 것 치고는 나쁘진 않았는데 다시는 하지 마요. 이제 박근혜 대표는 박근혜 대표는 말을 줄이고 한 줄씩만 얘기하는 한 줄 정치란 말이에요. 한마디 정치. 그게 결함이 별로 없어요. 저는 말을 많이 해서 결함을 찾아보기가 힘이 들어. 이게 어디가 진짜고 어디가 거짓인지. 그런데 박지만을 딱 건든 것은 실질적으로 연루가 되어 있을 개연성이 이미 보도가 되면요. 이게 여론 재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보도만 되는 것만으로도 박지만이 연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믿게 돼요. 그렇죠. 보통은. 예, 국민들은 아주 디테일을 모릅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 우리 박근혜 전 대표가 실수했잖아요. 본인이 아니라고 그러니 끝난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절도범이 들어갔고 살인범이 들어갔고 나 살인 안 했습니다. 그럼 본인이 아니라고 했으니 수사를 종결하겠다. 이런 얘기는 똑같은 거거든요. 그 사례는 좀 너무 좀 아니하고 이명박이 BBK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 아니냐. 그렇죠. 그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내가 아니라 그러는데 왜 자꾸 내 거라 그러냐. 그럼 날 주지. 아유.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어느 선에서 온 것일까. 검찰이 소위 중수부를 지키기 위한 카드로 내세운 거냐. 아니면 각하께서 혹여라도 사실은 미팅을 해놓고 뒤로는 이렇게 친박 쪽한테 견제 기술이 들어간 거냐. 둘 중에 하나 의심했겠죠.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치권은 늘 전략과 전략이 부딪히기 때문에 둘 다 걸어놓은 겁니다. 둘 다 걸어놓은 거니까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양쪽으로 카드를 동시에 던져놓고 유리한 쪽에 나오는 카드를 중심으로 상황을 풀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박근혜 전 대표를 걸면서 상황을 보면서 이 카드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전망을 한번 해보죠. 전망을 각자. 자, 이 검찰의 입장에서는 부산저축은행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최정예를 투입해서 최고조의 강도로 수사를 할 것이다. 그리고 다만 수사 결과를 다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고 수사 결과 발표의 조율은 있겠지만 이 기회에 정치권의 각종 커넥션과 비리들을 최대한 긁어모을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지지난 시간부터 계속 전망했던 것이고 그러면서 중수부의 존치를 이제 위해서 계속 주장을 할 것이고 그런 다음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의원님의 전망에 의하자면 이것이 폐지냐 존치냐 결정되지 않은 채 최대한 흐지부지되며 길게 늘어지는 걸 가장 선호할 것이고 저는 그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중수부 폐지가 현실적으로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중수부 폐지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거다. 오히려 정치권에서도 중수부 폐지라고 하는 카드를 두고 검찰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에 일정한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6월에 만약에 중수부 폐지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중수부 폐지는 사실상 물 건너간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수부 폐지 반대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각하께서 비리가 전혀 없으시겠지만 혹 있으면 중수부에서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리가 있나요? 절대 없죠. 절대 없지만 혹시 모르니까. 그럼요. 그래서 저는 이 시기 중수부 검찰 수뇌부가 검찰 엘리트들이 모여서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 때 조사한 것보다 조금 더 강도 높게 난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문회 건도 많은데 청문회 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바쁘거든요. 그리고 바쁜 역할을 서로 손발을 맞춰갖고 중수부에서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시기에 1년 반 뒤에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에서는 이런 입장일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것이 자기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올 거를 모르진 않단 말이죠. 모르진 않죠. 모든 정권이 그랬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중수부 폐지는 너무 큰 부담과 모험을 하는 거죠. 그렇죠. 바로 예. 다이렉트 날라올 수 있으니까. 예. 그런데 네. 또 그러네 또. 예, 끄겠습니다. 예. 네, 쓸데없는 기가 돌고 있어요. 소리예요. 그런데 물 빠지는데 왜 에어컨을 꺼요? 제가 보기에는 최대한 늘어뜨린다고 생각했던 게 늘어뜨립니다. 네, 늘어뜨려서 소위 데이터는 최대한 쥐고 검찰의 보고를 받아서 그런 다음에 만약에 중수부가 폐지되는 쪽으로 국회에서 움직이면 저는 그냥 가만히 중수부가 폐지되는 쪽으로 내버려 둘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만약에 국회에서 그렇게 중수 폐지를 표결까지 끌고 가면은 국회 앞이나 대검찰청 앞에서 중수 폐지 반대 1인 시위를 할 계획입니다. 폐지하면 안 됩니다, 지금. 아니, 제가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민주당 몇몇 의원들에게 폐지하는 시그널을 충분히 보냈고 검찰 개혁의 의지를 보냈으니 이걸 강도 높게 밀고 가지 마라. 강도 높게. 적정한 수준으로. 작전 지시를 하요. 그럼요. 적정한 수준으로. 그리고 이 카드를 갖고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게 행간으로 검찰과 대화할 내용이 많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의원님의 계산은 정권이 교체되고 그리고 본인이 19대 당선이 되고 그다음에 요직을 맡은 후 중수부를 통해서 전 정권을 수사를 1년 정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폐지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수를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럼 남은 게 정치권의 입장인데. 정치권에서도 이미 언론을 통해서 정치권의 개혁 의지는 다 나갔어요. 그렇죠. 포부 다 냈죠. 할 거 다 했죠. 가오 다 팔고 광 다 팔고. 그래서 이제는 조금 속도 조절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나라당 명분 있잖아요. 청와대에서 반대한다. 라는 입장 때문에 한나라당 못 나갑니다. 3년 내내 청와대가 준 가이드라인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즐겨 쓰잖아요. 아무리 램독이 걸려도 마지막 퇴임하는 전날까지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청와대의 뜻에 거슬려서 한나라당이 나가기는 쇼만 하지 더 이상 나가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원래 그 살아있는 권력은 힘이 빠져도 누군가를 되게는 못해도 안 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노무현 정부 마지막에 노무현 대통령 그때 힘 많이 빠졌었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대권 주자들 다 날려버렸잖아요. 그러네. 진짜. 안 되게 할 수 있어요. 언제나. 그럼요. 그 이를테면 정운찬도 있었고. 그다음 고건 전 서울시장도 있었고요. 한마디 하면서 지지율이 10몇 % 빠져요. 그러니까 또 안녕하십니까. 김근태입니다. 왜 저는 뺐습니까? 요거는 좋아합니다. 대통합의 미랄만 됐습니다. 요즘 저 근태형 어떻게 지내요? 겐세 놓지 말고요. 몸이 좀 안 좋다고 하는데 건강 많이 회복됐어요. 회복됐어요? 축구도 계속 하시고.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정운찬 전 총리가 살짝 맞짱을 떴죠. 노무현 대통령하고. 그러면서 지지율이 확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암만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대통령의 워딩 한마디가 그럼 대통령 입장 하나하나가 향후 대권 주자들한테 미칠 영향은 무척 파괴적이에요. 여기서 잠깐 제가 좀 재밌는 얘기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정운찬 총리가 사실은 그 노무현 정부 때 이렇게 자빠졌잖아요. 그 대권 주자로 나올 뻔했는데 사실 그 제가 유력한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유력한은 아니고 유명한 어떤 교수님이 계신데 경영학과 교수님이에요. 그분 얘기는 정운찬 씨가 분명히 잠자리에서 휴대전화를 밤에도 계속 켜놨을 것이다. 연락이 올 것을 기다리면서. 어디에서요? 청와대죠. 무슨 얘기냐면 안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밤에 휴대폰을 머리맡에 놓고 잤다는 거죠. 올까봐. 자,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왜 총리를 하려 할까? 이렇게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왜? 자기의 정치색과 그동안 주장해왔던 혹은 뭐 이때까지 유지해왔던 색깔과 다른 이명박 정부의 제안을 왜 받아들였을까? 바보같이. 그렇죠. 그 대목에서 국회의원 아니면 알 수 없는 극비 정보를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그 정운찬 총리는 야권으로부터 당시 이제 열린우리당으로부터 그땐 대통합 민주신당입니다. 정당이 자주 바뀌어갖고 정당 이름이 그때 제안을 받아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합니다.
상당히 고민을 하고. 지금 민주당에서 정운찬 씨와 친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건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거는 실명 거론하면 안 돼요. 저는 이제 싸우면서 좀 친해졌고 친한 거 저만 얘기하면 됩니다. 제가 서울대 자료 내놓으라 그러니까 안 내놨어요. 국정감사 때. 예. 그 현장을 찾아갔잖아요. 우리 현장을 뛰는 정치인 아닙니까? 기자들 쫙 데리고 현장 가고 자료 내놓으라 그러니까 무슨 처자가 덜덜덜덜 떨면서 손이 떨려갖고 자료도 제대로 못 잡아요. 저승사자가 왔으니까. 제 국회의원 때 국정감사하면 별명이 저승사자 아닙니까? 처음 들어봤어요? 네. 실질적으로 서울대 갔어요. 네. 그리고 정운찬 총리하고 계속 그때 당시 총장하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출마를 하라 그랬더니 우리 민주당의 아주 유력한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과 여러 차례 만납니다. 네. 그리고 386 주자들하고도 만나고. 네. 그때 이제 털어놓은 고민이 뭐냐면 돈 문제를 많이 털어놨어요. 실제로? 실제로. 돈이 없으니. 그러니까 또 이쪽에서는, 대선 붙으면 돈 문제는 책임질 테니까 선언만 해라. 네. 라고 얘기한 분들도 있었고요. 네. 한라인을 갖고 계속 만났습니다. 네. 원로급도 만나고, 네. 중진도 만나고. 지난 대선 직전에. 지난 2007년. 네. 만나고. 그런데 이제 그게,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면서 이게 지지율이 빠졌어요. 거품이 빠졌죠. 노무현 대통령이 아마 그런 얘기까지 했을 거예요. 저거 다 거품이다. 네. 그런 얘기도 한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2008년도 총선에서 정운찬 총리가 만나는 그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 그룹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2008년 총선에서 총선을 총괄 책임을 져서 우리 민주당과 함께 뛰자라는 제안이 들어갔는데 그거를 답도 하지 않고 네. 부인도 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끌고 질질 끌면서 결국은 내용적 부인을 합니다. 그때 이미 우리는 이명박 정부로부터 러브콜이 올 것을 본인이 예측하고 있었고 그러한 시그널을 주위에서 들어서 그거를 기다리고 있었다. 18대 총선 18대 총선 전후로 해서. 예. 그때 이미 시그널이 갔을 것이다. 그거를 주위 사람들은 그렇게 증언을 해요. 주위 사람들은. 정운찬 전 총리하고 아주 가까운 주위 사람들은 그쪽으로 지금 가려고 그러는 것 같다. 그래서 이쪽 제안을 민주당 쪽의 제안을 받지 않는다. 라고 하는 얘기해서 저희는 총리로 갔을 때 정권 초에 이미 그럼요. 정권 그래서 이제 우리 당에 아주 말 잘하는 재밌는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한번 했잖아요. 연애는 민주당하고 그렇죠. 결혼은 한나라당하고 했다. 그때 민주당하고도 깊은 교감이 있었고 총선 전후에서는 또 한나라당하고도 깊은 교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쪽 줄을 다 탄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계산이었을 것 같아요. 국회의원을 한 번 한다는 것은 사실 이제 정치 경력이 없지 않습니까? 정치를 시작했으면 그 정도라면 대통령 어차피 17대 때 대선 그렇죠. 후보 얘기 나왔으니까 대통령으로 가야 되는데 국회의원 한 번 하고 대통령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단박에 총리하고 그다음에 대선 후보로 바로 나와라. 이 제안이 혹한 거지. 그게 민주당이든 한나라당이든 중요하지 않는 거야. 거기서 씨발 거기서 본색이 나오는 거죠. 근데 저는 갑자기 그 얘기 말씀하시니까 아니 근데 내 대답은 왜 안 들으시나? 왜 정운찬 총리가 이명박 정부에 들어갔는가? 또 다른 얘기가 있어요? 왜? 이교 신문에 나온 내용인데 노무현 정부 때 자기가 발탁이 안 된 거를 굉장히 좀 안타까워하면서 나의 도덕성이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갔으니 이 정권에서는 나를 받아줄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신문이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쫙 퍼졌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대권 제안을 할 때 아주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뭐 그런 얘기도 했다는 설이 있어요. 설. 내가 생각보다 재산이 많다. 그리고 본인이 안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정운찬 얘기하면 또 떠오르는 게 신정아 자수전 아닙니까? 신정아 제가 직접 인터뷰했지 않습니까? 제가 신정아 편 언제 한번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근데 저도 신정아 씨 생각이 나서 그러는 건데 이 신정아 씨가 사실은 본의 아니게 본인의 의사와 아무 상관없이 역사에 큰 기여를 했어요. 기여를 했죠. 지난번 분당에서 만약에 정운찬 사실은 이명박 진영에서 각각 진영에서는 카드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정운찬을 키우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키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재보궐선거였는데 재보궐선거 때 밀려고 하는데 바로 신정아 씨 나온 거 아니에요? 신정아. 그렇죠. 신정아 나와가지고 사실은 손학규 대표가 이겼어요. 정운찬 전 총리가 나왔으면 저는 박빙이가 어떻게 될지 몰랐다고 봅니다. 근데
손학규 대표가 승리하니까 예. 이 나비 효과와 같이 손학규 대표가 승리하니까 손학규 대표가 주요 주자로 부상하는 순간 손학규 대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예. 유시민 쪽에 있다가 유시민 대표가 사실은 김에 지니까 예. 대안을 찾기 시작해서 대안으로 문재인 이사장이 눈에 띄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연쇄적으로 갑자기 문재인 이사장에 대한 시선이 집중되면서 문재인 이사장에 대한 지지율이 갑자기 상승합니다. 예. 이것이 바로 신정화의 공이다. 아, 신정하고. 헷갈려 죽는 줄 알았네. 신정화. 아니, 근데. 지가 책을 하필이면 그때 내는 바람에. 아니, 저기. 네. 김성수님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제가 좀 정리하면은. 정권 교체에 기여합니다, 이 여자가. 일요신문 내용을 예. 찾았는데 정운찬 총리는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면서 상대적으로 흠이 있더라도 정부 요직에 발탁된 사람들을 보면서 이번 총리 내정에 응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한나라당의 한 재선 의원이 말했다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일요신문에 나왔으니까 무척 높은 거고요. 그리고 일요신문이 뭐 특정 언론을 지칭하면 좀 문제가 있겠지만 정치권 흐름에 대한 기사를요 꽤 잘 쓰는 신문입니다. 네. 정치권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그분들이 조금 더 잘 쓰려면 앞으로 이제 이 나는 꼼수다 여기서 하는 제 발언을 좀 예의주시해갖고 좀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의도 뒷담화 얘기를 듣고 기사 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게 앞으로 예측하고 추정하고 정확한 판단하는 기사들을 좀 써줘야 되는데 이제 정운찬 총리는 그런 얘기도 좀 있었죠. 근데 정운찬 총리 얘기를 이렇게 계속 해도 되나요? 예, 뭐 적당히 정리하시고. 예, 여기서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벌써요? 예. 아니 그래서 중수부 페이지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면 지금 상황에서 이미 할 얘기들을 다 했고 서로 진검 교환이 끝났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욕망의 삼국지가 벌어지고 있는데 진검 교환이 끝났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으로 더 이상 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착 상태로 교착 상태로 쭉 갈 것이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런 걸 두고 우리가 뭐라 그러냐 유리병 속의 전쟁이라 그러거든요. 서로 전쟁을 하는 척하면서 유리병은 깨지 않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이 정치인한테 이런 예술적 표현이 나오는 거 봤어요? 유리병 속의 전쟁. 크게 와닿지는 않는데. 예. 어쨌든 지금 이해와 힘의 균형이 딱 맞아떨어서 삼국지를 이루고 있는데. 그렇죠. 삼국지인데 누군가 한 사람이 누군가 어느 한 축이 치고 나오면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겠죠.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서로 간에 시그널을 보내는 게 더 이상 나가면 우리 공멸이다. 중수부 페이지 계속 갈 거야? 그럼 한번 까볼까? 이런 게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중수부 진짜 없애버린다? 네,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이쪽에서는 정말 깐다니네? 네, 뭐 이런 거. 이걸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 눈빛 전쟁이라 그럽니다. 눈빛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와닿지 않네요, 계속. 제가 모르게. 그런데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대학 등록금 얘기를 해달라고. 짧게 얘기하고 끝내죠, 그럼. 등록금까지. 등록금은 제가 전공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등록금 얘기를 하고. 교육위 출신이시거든요. 지금도 교육위원들이 전화가 와요. 이 등록금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맨날 전화 온대. 본인은 백수야. 등록금 문제에 관해서라면. 하고 그건 이제 다음 주에 하고 조금 재밌는 예측을 하나 할게요. 진보신당하고 민주노동당이 통합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언제 한다는 거죠? 9월인가요? 예. 9월에 통합이 됩니다. 통합이 되고 동시에 국민참여당도 이 통합되는 정당이 함께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민주노동당의 세 가지 흐름이 있는데 진보신당과의 통합을 반대하는 격한 흐름이 있는데 그게 소수죠. 그다음 두 번째가 민주당까지 통합하자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소수입니다. 다수가 진보신당과 통합을 하고 국민참여당까지 통합을 하자. 라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민참여당까지 통합이 될 것 같고 민주당하고는 선거연대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일 정당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와중에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이 총선을 지켜보는 게 양당이 어떻게 선거연합을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주로 보는 사람들은 정치를 잘 못 보는 거고요. 문재인 전 비서실장이 문재인 이사장이 어떠한 카드를 꺼낼 것이냐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총선을 출마하지 않았으면 생각하는데. 저도 당연히 출마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재인 실장이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80~90%입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갈리네요. 평소 비슷한데.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되면 양산의 지옥
위원장이 송인배 위원장에게는 좀 죄송하지만 문 실장님이 살고 계신 데가 양산입니다. 네. 경남 양산. 그리고 부산대 병원이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안치되어 있던 네. 곳이죠. 살고 계신 곳이 양산입니다. 네. 그리고 부산 전체 지역을 비교해봐도 양산이 젊은 층이 사는 곳, 베드타운. 그래서 양산에서 출마하는데 박희태 의장이 다시 양산 출마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가져가고 공을 많이 들이고 있죠. 만약 박희태 의장이 출마를 해주면 더더욱 고마운 거고 출마 지역은 양산이 되지 않을까. 근데 왜 출마를 생각하십니까? 출마한다고 보십니까? 제가 그 아이디어를 그 착상을 어디서 했냐면요. 벼랑 안에 짠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지 않냐. 네. 그것은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친노 세력을 결합하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검증 과정을 거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중이 반영됐다고 저는 본 거예요. 저는 그 네. 말을 다르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대선 후보로 나올 거냐. 그렇죠. 계속 방송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대선 후보라는 게 갑자기 짠 나오는 게 아니지 않냐. 네. 이 얘기를 이제 의원님은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부터 준비하겠다는 얘기로 읽으신 거고 저는 그 얘기를 어떻게 읽었냐면 전 다르게 읽었는데 내가 할 수 없다. 대선 후보가 갑자기 나올 수 없는 거라서 나같이 그렇게 그 이전에 선출직 경력도 없고 본격적으로 정치하지 않은 사람은 그러니까 그것은 거절의 표현이지 자기가 준비하겠다는 표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문 시장. 이게 이제 지금 우리 김총수님께서 얘기한 게 시중에 이제 이렇게 널려 있는 그런 평론가들의 분석이고 제 분석은 이제 그거를 뛰어넘어서 한 2발 정도 앞서간 거죠. 제가 보기엔 그거는 오버예요. 오버하고. 어쨌든. 그리고, 친노 진영에서의 다수의 견해가 총선을 출마해야지 대선을 갈 수 있다. 라는 쪽의 견해를 많이들 갖고 있어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더군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에서조차도 민주당에 들어오든 아니면 외곽에서 무소속으로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총선을 거쳐서 가면 이 폭발력은 배가 되고 대선은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 될 것이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올 필요도 없을 거니와 나와서 득도 있고 실도 있겠지만 쓸데없는 실을 만들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다음에 얘기를 하고